혹시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칫솔질도 꼼꼼히 하고 치약도 좋은 걸 써보지만 입을 열면 여전히 찜찜한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괜히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가까운 가족이 얼굴을 찌푸리면 마음이 쿡 내려앉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가 안 좋아서 그렇다더라. 편도 결석이 생기면 냄새가 난대. 그런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과 상담하며 본 결과 입냄새의 진짜 원인은 거의 대부분 입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딱 한 가지. 이것만 바로 잡아도 입냄새는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입냄새는 병이라기보다 입속 환경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양치를 해도 입안이 마르고 혀 위에 하얀 백태가 쌓인다면 그건 냄새를 만드는 세균이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세균들은 산소가 닿지 않는 곳에서 번식하면서 달걀 썩는 냄새, 하수구 냄새 같은 지독한 악취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양치질만 열심히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칫솔은 치아를 닦는 도구지 혀나 잇몸 깊숙이까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를 닦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입안을 살기 좋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세균이 편히 숨 쉴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먼저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입냄새가 나는가? 사람은 자기 냄새에 익숙해서 스스로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손등에 침을 살짝 묻혀 10초 뒤에 냄새를 맡아보는 겁니다. 이때 나는 냄새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실제 입냄새와 거의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치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금니 사이를 치실질한 뒤 그 치실 냄새를 맡아보세요. 만약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입속 세균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입냄새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의약품이 아니라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겁니다. 혀 위에 쌓인 백태가 입냄새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칫솔로 혀를 닦습니다. 이건 오히려 구역질만 유발하고 혀 표면의 돌기를 상처낼 수 있습니다. 혀 클리너를 쓸 때는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재질이 넓은 갈퀴 모양 제품을 고르세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혀를 길게 내밀고 너무 깊지 않은 부분부터 살살 34번 쓸어내리면 됩니다. 절대 힘을 주지 마세요. 혀는 부드럽게 닦아야 세균이 떨어져 나갑니다. 한 번 닦을 때마다 흐르는 물로 헹구고 하루 한 번 자기 전에만 해도 충분합니다. 만약 백태가 심하다면 아침 저녁 2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입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입이 자주 마르는 분들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침은 우리 몸의 천연 세정제입니다. 침이 줄면 세균이 바로 늘어납니다. 특히 커피, 담배, 술은 입안을 마르게 만들어 입냄새를 심하게 합니다. 줄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글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강한 가글은 잠깐 상쾌하더라도 입속 수분을 앗아갑니다. 오히려 더 건조하게 만들어 세균이 신나게 번식하게 되죠. 무알코올 가글을 사용해 보세요. 요즘은 허브 성분이나 항균 작용이 있는 제품도 많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백태나 건조함을 관리했는데도 냄새가 계속된다면 그건 잇몸 염증이나 충치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치 속에 낀 음식물 찌꺼기나 잇몸 안쪽의 고름은 냄새의 근원이 되기 쉽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결국 입냄새의 핵심은 이겁니다. 입속 세균을 없애려 하지 말고 세균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혀를 깨끗이 하고 입속에 산소가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양치질만 하지 마시고 혀 클리너로 혀를 닦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훨씬 상쾌하게 바꿔줄 겁니다. 혹시 주변에 입냄새로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 누군가의 자신감을 되찾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입냄새는 노화의 신호가 아니라 관리의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뿐 바꾸지 못할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입안의 공기를 새롭게 바꿔보세요. 상쾌한 숨은 건강이 시작입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입에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상태와 생활 습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줄고 혀의 표면이 거칠어지면서 입속 세균이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기본적인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냄새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는 위가 안 좋아서 그렇다. 편도 결석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건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어르신들 중 10명 중 9은 입안이 너무 마르거나 혀 위에 백태가 심하게 낀 경우였습니다. 입냄새의 90%는 혀와 입안의 세균이 원인입니다. 이 세균들은 산소가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시간,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밤새 마른 입안은 그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습니다. 이때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휘발성 황화합물이라는 가스를 내뿜는데 그게 바로 썩은 달걀 냄새, 하수구 냄새처럼 느껴지는 지독한 입냄새의 정체입니다. 그럼 이 세균이 왜 줄지 않을까요? 양치질을 해도 세균이 숨어 사는 곳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혀의 깊은 안쪽, 잇몸과 치아 사이의 틈, 그리고 마른 혀 표면의 돌기 속, 그곳에는 산소가 거의 닿지 않아 세균이 편히 숨을 쉬며 밤새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냄새를 없애려면 양치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를 닦는 것보다 혀를 관리하고 침을 돌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혀를 닦고 입을 적시는 습관만 들여도 냄새의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혀 클리너를 사용하세요. 칫솔로 닦으면 백태가 오히려 밀려 들어가고 혀 표면의 돌기를 자극해서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재질이 넓은 혀 전용 클리너로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부드럽게 쓸어내세요. 혀뿌리 깊숙이 넣지 말고 살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3번 정도 닦아내면 충분합니다. 절대 힘을 주면 안 됩니다. 혀는 부드럽게 천천히 닦아야 합니다. 둘째, 입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침이 줄면 세균은 바로 살아납니다. 커피, 술, 담배는 입안을 말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입이 마른다는 건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낸 거예요. 하루 1.5리터 정도의 수분을 유지하면 입속 환경이 달라집니다. 셋째, 가글의 선택입니다. 입냄새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강한 가글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겁니다. 잠깐 상쾌해도 곧 입이 더 마르고 세균이 활발히 번식합니다. 무알코올 제품이나 허브 성분이 들어간 순한 가글을 추천합니다. 입안의 수분을 지켜야 세균이 숨을 못 쉽니다. 이 세 가지 습관만 지켜도 입냄새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침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입이 마르고 아침에 일어날 때 혀가 텁텁하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입속이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입안을 깨끗이 유지하는 건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찾는 일입니다. 입냄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결코 부끄러운 증상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나에게 조금만 신경 써 달라 하고 보내는 작은 부탁입니다. 이제 입냄새를 탓하지 말고 입안을 돌봐주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훨씬 자신감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입냄새가 나는 이유 중에는 단순히 양치 부족이 아니라 혀의 노화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혀의 표면이 거칠어지고 맛을 느끼는 돌기들이 낡아지며 그 틈 사이로 세균이 깊이 파고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침샘의 기능도 약해지죠. 젊을 때처럼 침이 충분히 돌지 않으니 입안이 마르고 세균이 금세 번식하게 됩니다. 이 세균들은 공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혀의 뒤쪽, 잇몸과 치아 사이, 혀 밑 깊은 곳에 몰려 삽니다. 그곳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단백질을 분해하며 휘발성 황화합물이라는 냄새 가스를 내뿜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달걀 썩는 냄새, 하수구 냄새의 정체입니다. 양치질만 열심히 해서는 이 세균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칫솔이 닿지 않는 그 안쪽, 산소가 닿지 않는 깊은 곳에 세균이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한 치약, 자극적인 가글, 커피나 담배 같은 생활 습관은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 세균이 더 잘 자라게 합니다. 입냄새를 없애려면 입속의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혀의 표면에 쌓인 하얀 백태는 세균의 집입니다. 그냥 보기에 하얗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혀의 표면이 두껍게 덮여 있다면 이미 세균이 과하게 증식했다는 신호입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할 때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혀는 근육이 아니라 연한 조직이라 상처가 생기면 오히려 세균이 더 잘 달라붙습니다. 실리콘이나 플라스틱 재질이 부드러운 혀 전용 클리너로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가볍게 3회 정도 쓸어내세요. 혀를 길게 내밀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만 쓸어내는 겁니다. 구역질이 날 만큼 깊게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입안의 습도 유지입니다. 침이 세균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침 속에는 세균을 억제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입안이 촉촉할수록 세균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침샘의 분비가 줄어 입이 쉽게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자주 천천히 입을 적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커피, 술, 담배는 입안을 말리게 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커피를 하루에 여러 잔 마시거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입속의 수분이 줄어들어 세균 번식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럴 땐 커피 한 잔마다 물 한 컵을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번째는 가글 선택입니다. 입냄새가 걱정돼 강한 알코올 성분의 가글을 쓰는 분들이 많지만 그건 오히려 독입니다. 알코올은 세균을 잠깐 죽이지만 입속의 점막까지 말려버려 며칠만 지나면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무알코올 제품 혹은 허브 성분이 들어간 순한 가글이 오히려 오래갑니다. 입속의 산소를 유지해 주니까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백태도 없고 입도 자주 적시는데 그래도 냄새가 난다면 충치나 잇몸 염증, 보철물 안쪽 세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충치는 냄새의 저장고가 되고 잇몸 염증은 고름 냄새를 냅니다. 이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입냄새의 해결은 간단합니다. 양치가 아니라 환경 관리입니다. 입을 깨끗하게 닦는 것보다 입속 세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혀와 침을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이 두 가지를 관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하루아침 기분뿐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크게 나타납니다. 입냄새를 없애는 건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자신감을 되찾는 일입니다. 말을 더 또렷하게, 웃음을 더 밝게 만들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까지 달라집니다. 입안의 공기를 바꾸면 삶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입냄새를 없애려면 결국 입안의 환경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혀와 침의 균형을 되찾는 일입니다. 혀는 우리 입속의 바닥이자 세균이 가장 잘 숨어 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를 닦으면서도 혀는 방치합니다. 그 결과 혀 표면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여 하얗게 백태가 끼고 이게 썩으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혀의 표면이 건조하고 거칠어집니다. 침샘의 기능도 떨어져 혀가 쉽게 마르기 때문에 백태가 더 잘 달라붙고 세균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때 양치만 열심히 해도 혀 위의 세균은 그대로 남아 몇 시간 안 돼 다시 냄새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결은 혀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혀 클리너를 쓸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미세한 상처가 생겨 세균이 더 잘 달라붙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리콘 재질의 얇고 넓은 혀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 혀를 길게 내밀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만 34회 살살 긁어내세요. 이때 구역질이 날 만큼 깊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닦을 때마다 흐르는 물로 헹궈 주세요. 하루 한 번 자기 전에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습관 하나가 입속 세균을 반 이상 줄여줍니다. 그 다음은 침 관리입니다. 침은 입속 세균을 씻어내고 냄새를 막아주는 몸의 천연 살균제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고 커피, 술, 담배, 약물 복용까지 겹치면 입안이 바짝 마르게 됩니다. 이때 세균은 마치 비 온 뒤 버섯처럼 번식합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물을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입이 마를 때마다 한 모금씩 목을 축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는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였다가 떼는 동작을 반복하면 침샘이 자극되어 자연스럽게 침이 돕니다. 이건 언제 어디서나 조용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가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가 걱정돼 강한 알코올 가글을 사용하는데
그건 정말 피해야 합니다. 순간은 상쾌하지만 금세 입안을 말려버려 오히려 세균이 더 잘 자랍니다. 무알코올 가글 혹은 허브 성분이 들어간 순한 제품을 쓰세요. 그게 입안의 수분을 지켜주고 세균을 억제합니다. 이 세 가지 혀 클리너, 침 관리, 올바른 가글. 이게 바로 입냄새를 없애는 핵심 루틴입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며칠 안에 아침 입냄새가 줄어드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입냄새는 위장 때문이 아니라 입속 세균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입속 환경을 회복시키면 그 어떤 약이나 가글보다 효과가 확실합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도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당신의 입안 공기, 그리고 하루의 자신감이 달라질 겁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구강이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 건강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수분량이 줄고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입안이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쉽게 생깁니다. 입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고 그 세균이 냄새를 내며 잇몸 염증, 충치, 심지어 위장까지 영향을 줍니다. 입냄새를 없애려면 입속 세균과 침의 흐름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먼저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없애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마른 입, 낮은 산소, 높은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입속을 자주 적셔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침이 잘 돌게 해야 합니다. 입술이 자주 마르고 혀가 끈적거린다면 이미 침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럴 땐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보다 입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였다가 떼는 동작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해보세요. 이 동작 하나로 침샘이 자극되고 입안이 다시 촉촉해집니다. 또 씹는 동작도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계속 드시다 보면 턱 근육이 약해지고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식사 때는 김치 한 조각이라도 꼭 씹어 삼켜야 합니다. 다음은 세균의 번식을 막는 단계입니다. 혀 클리너로 백태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이 좋습니다. 혀를 닦고 입안을 헹군 뒤 물 한 모금으로 마무리하세요. 혀를 닦는 순간 입냄새의 70%는 이미 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글을 선택할 때는 강한 알코올 성분보다 무알코올, 허브 성분 제품이 좋습니다. 특히 녹차 추출물이나 자일리톨이 들어간 제품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지 않고 세균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정도를 녹여 입안을 헹궈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짜게 하면 오히려 자극적이니 연하게 만들어 사용하세요. 그 다음 단계는 치아와 잇몸 점검입니다. 입냄새의 근원이 잇몸일 때가 많습니다.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면 그 안에서 세균이 염증을 일으키고 고름 냄새가 입으로 올라옵니다. 이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잇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년기에 복용하는 약도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은 입안을 말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이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해 물을 자주 마시고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치료의 일부입니다. 결국 입냄새를 없애는 비결은 복잡한 약이나 시술이 아닙니다. 혀를 닦고 입을 적시고 잇몸을 살피는
세 가지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단단히 자리 잡으면 당신의 입안뿐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바뀝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냄새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내는 경고음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입속을 돌보는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는 훨씬 상쾌하고 자신감 있게 바뀔 겁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물을 가까이 두고 혀를 한번 닦고 자기 전에 입을 편안히 적셔 보세요. 그 단순한 실천 하나가 새로운 아침을 열어줄 겁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 그리고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그 적은 만남마저도 불편해집니다. 사람은 냄새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때 상대가 살짝 몸을 뒤로 젖히는 순간 그 마음이 상하는 게 바로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며 입냄새를 없애는 걸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자존감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입에서 좋은 향이 난다는 건 그 사람이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향기는 비싼 향수가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낸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관리로 만들어집니다. 혀를 깨끗이 닦고 입안을 촉촉히 유지하고 자극적인 음식과 습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숨의 냄새가 인생의 품격을 가릅니다. 말이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사람, 입에서 은은한 청결함이 느껴지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고 신뢰감 있게 보입니다. 이건 겉모습보다 훨씬 강한 이미지입니다. 건강한 입은 곧 밝은 인상을 만들고 그 인상은 사람 관계를 바꿉니다. 입냄새 때문에 위축되던 사람이 말을 편하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웃음도 많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건 단순한 구강 관리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입냄새는 몸속 장기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위나 간이 약할 때 혹은 혈당이 높을 때도 입에서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땐 입만 닦을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살펴야 합니다. 물보다 단 음료를 자주 마시거나 야식이 잦은 분들은 입냄새의 근본 원인이 위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천천히 하세요. 입냄새의 30%는 위장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누구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의 혀 관리, 자주 하는 물 한 모금, 자극적인 가글을 버리고 순한 입청결 습관을 들이는 것.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숨을 의식하는 태도입니다. 숨을 가볍게 들이쉬고 내쉴 때 그 공기가 깨끗해야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입냄새를 없애는 일은 결국 몸과 마음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앞에서 혀를 한번 닦고 입안을 물로 헹군 뒤 조용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그 상쾌한 공기가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누군가와 웃으며 인사를 나눌 때 당신은 그 미소 속에서 진짜 젊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냄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를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입안이 깨끗하고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숨결이 맑습니다. 입냄새가 오래 가는 이유는 입을 소홀히 한 탓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방 사라지던 냄새가 며칠, 몇 주씩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되돌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와 침샘, 잇몸과 장기 모두 꾸준한 관리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없어지진 않지만 하루하루 쌓이는 습관이 당신의 향기를 바꿉니다. 이제 입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냄새 잡기가 아니라 건강 되찾기로 바꿔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컵으로 입안을 적시고 양치질 뒤엔 혀를 살짝 닦고 자기 전엔 순한 가글로 입안을 헹구어 주세요. 하루 3번, 단 3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입안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상쾌함이 당신의 하루를 밝히게 될 겁니다. 입냄새를 없애면 말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대화가 편해지고 사람과 마주하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향기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다시 열린다는 뜻입니다. 숨결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건강히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혹시 오랫동안 입냄새로 고민해 오셨다면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다만 그대로 두느냐 관리하느냐가 당신의 인생의 향기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지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안은 당신의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아끼는지를 말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혀를 닦는 습관이든 물 한 모금이든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숨결과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로 당신 곁의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입냄새 고민이 당신의 한마디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숨결이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상쾌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노후 건강 이것만 지키세요 였습니다.